자, 지난 1부 영상 보고 오신 분들은 아니 일본 진짜 X짓 많이 했네. 야, 진짜 저거보다 어떻게 더 X짓을 하냐 싶으실 텐데요. 정말 정확히 저희 이야기 직후에 일본은 레전드 짓을 하고 결국 그 사건을 필두로 한국의 독립이 찾아오게 됩니다. 꼭 끝까지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빨리 오늘의 1급 비밀, 한국이 독립할 수 있었던 진짜 이유 2편 일본의 개병신짓 편 지금 시작합니다. 중고등학생 잡아다가 가미카제 특공대로 소모품 마냥 사용하던 일본, 진짜 영혼 끝까지 모아서 존버를 타던 것이었는데 이 미국 입장에서도 너무 지치는 거야 이제. 아니 적당히 때려가지고 좀 항복하면 봐주려고 했더니 이 새끼들이 쓸데없이 깡만 있었던 거지. 그래서 이제 일본의 이 깡다구 구경도 질린 미국은 결국 최후의 수단이었던 이쁜 버섯구름 생성기 작은 친구 일명 리틀보이를 꺼내게 됩니다. 아니 진짜 일본이 얼마나 빡치게 했었으면은 미국이 핵까지 만드냐. 이 정도면 일본도 대단한 거 아님? 이게 이 대본을 쓰면서 주변에 좀 물어보니까 꽤나 많은 분들이 핵이 일본 때문에 만들어졌다로 알고 계시더라고요. 우선 이 말은 100% 잘못된 거고 정확히 수정을 해드리면 일본 때문에 사용되었다가 맞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미국은 왜 인류 최악의 과학기술이라 불리는 이 핵폭탄을 왜 만들었을까요? 이 사실을 확인하기 위해선 아직 일본이 미국에게 제대로 깝치기 전으로 가봐야 합니다. 당시 미국은 2차 세계대전의 정황을 정말 면밀히 살펴보고 있었는데요. 그리고 나치 독일의 독재자이자 2차 세계대전을 일으킨 장본인 히틀러에게 핵무기가 들어갈 수 있다 라는 소문까지 그런 미국의 귀에 들어가게 되죠. 실제로 1938년 독일에서 우라늄 원자 핵 분열 실험에 성공했다는 실제 기록도 있습니다. 이 소식에 잣댐을 감지한 전 세계의 과학자들은 당시 가장 위대한 물리학자 아인슈타인을 찾아가는데요. 아니 슈타인 형, 이거 나치 손에 핵폭탄이 들어가면 우리 다 잣대는 거잖아. 이건 아니잖아. 그래 맞긴 한데 왜 나까지 찾아온 거냐? 아니 형, 내 말 들어봐봐. 우리 같은 쩔이면 미국이 이거 뭐 편지 보기나 하겠어? 형 같은 이 랭커가 딱 편지 써줘야 아 이거 좀 잣대했구나 할 거 아니야. 아 참, 내가 잘나서 찾아왔다고 말을 하지. 맞지? 그치? 뭐 나 아니면 또 누가 이런 일을 하겠어? 내가 해줄게. 저기 루즈벨트 대통령님, 지금 상황이 젖됐으니까 빨리 미국이 핵 먼저 만들도록 그렇게 뭔 느낌인지 알지? 그렇게 하나 만들어줘요. 슈타인 올림. 실제로 이 편지를 받은 루즈벨트는 뭔 개소리인가 싶었지만 밑에 적힌 우리 슈타인의 친필 사인을 보고 아 쓰바 이게 스팸이 아니구나 하며 정신을 차렸고 노벨상 수상자들을 포함한 능력 있는 모든 과학자들을 긁어 모아서 핵폭탄 개발에 착수합니다. 자자, 다들 모였지? 너네가 할 일은 핵폭탄을 만드는 거야. 언제까지? 무조건 그 독일 미친놈보다 먼저. 오케이? 일 시작해. 그렇게 실질적 책임자 레슬리 그로브스 장군과 이론 물리학자 오펜하이머를 주축으로 수많은 천재 과학자들이 모여 비밀리에 진행된 핵 개발 프로젝트 일명 맨해튼 프로젝트. 그렇게 한창 핵 개발에 몰두하고 있던 도중 당시의 부통령이었던 트루먼은 루스벨트 대통령의 비서실로부터 급한 전화 한 통을 받습니다. 부통령님, 이거 큰일이 났습니다. 빨리 백악관으로 오세요. 아이 또 무슨 일인데. 비서실의 다급한 전화에 백악관으로 곧장 달려간 트루먼은 영부인으로부터 충격적인 이야기를 듣게 되는데요. 내 남편 루즈벨트가 사망했어요. 뇌출혈로 말이죠. 아 잠깐만, 그럼 내가 대통령을 해야 된다고? 그렇게 곧바로 트루먼은 루스벨트의 후임자가 되어 대통령직을 물려받고 취임식을 합니다. 2차 세계대전 중에 취임식이 치러지게 되고 취임식 이후 전쟁부 장관 헨리 스팀스가 트루먼을 찾아오는데요. 아 저 부통령님, 좀 아셔야 될 일이 있습니다. 이제 내가 대통령이기는 한데 무슨 일이야? 뭔데? 그게 지금 저희가 그 핵폭탄을 개발하고 있거든요. 아 그래, 핵폭탄. 그래? 핵폭탄이요? 네, 그러니까 이게 성공을 하면은 진짜 독일이고 뭐고 미국이 세계 1장 그냥 먹는 거예요. 당시 부통령이었던 트루먼에게까지 극비로 시작된 프로젝트였던 것이죠 이게. 실제로 이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동안에 보안 유지가 정말 중요했다 보니까 여러 방법들을 사용했었는데요. 일단 이 프로젝트 이름 자체도 애매하고 누가 들어도 뭐 도로교통공사 느낌의 사업으로 보이게 맨해튼 프로젝트로 이름을 지었고, 맨해튼에 있던 본부 역시 시골 마을인 오크리지로 이동을 해서 비밀리에 연구를 이어갔습니다. 그리고 연구도 오크리지에서만 하는 게 아니라 미국 전역에 약 30개의 단지에서 연구를 진행했고, 이 모든 연구 단지에서 일하던 사람은 가명을 사용해야 했죠. 그러니까 옆에 누가 있는데 이름도 모르고 그냥 지냈어야 되는 거지. 아니 이름을 떠나서 자기들이 거기서 하고 있는 일을 왜 하는 건지 무슨 일을 하는 건지조차도 몰랐다고 합니다. 저기 담당자님, 이건 왜 만드는 거예요 근데? 저기 철수, 아니 개똥아, 몰라도 되니까 그냥 해. 오케이, 다친다 너. 요런 식이었던 거야. 근데 아무리 그래도 이게 무엇을 만드는 건지 아는 사람은 있었어야 됐으니까 그걸 완전히 감추진 못했는데 그런 사람들에게조차 입단속을 잘 시켰다고 합니다. 바로 핵이라는 단어 자체를 금지시키고 더 가제트라는 개촌스러운 코드명을 사용해서 말이죠. 거기에 더해서 연구원을 떠나 청소부들까지 한번 들어오면 연구가 끝나는 6개월 뒤에야 이거 실화야 이거? 이곳을 나갈 수 있게 했다고 하는데요.
정말 그냥 아예 이곳을 잠시 동안 지도에서 지우다시피 했다는 것이죠. 아 오케이 그래다 알겠는데 근데 독일이 먼저 시작했다며. 근데 왜 미국이 만들었냐? 아 그건 2차 세계대전 당시 독일의 상황을 좀 확인해봐야 알 수 있습니다. 과거 제1차 세계대전 당시 독일은 협상 국가의 많은 전투로 고전을 했었거든. 그런 과거가 있다 보니까 이 제2차 세계대전에서는 일단 소련이랑 독소 불가침 조약을 맺고 서유럽에만 집중하기로 했는데 이 영국을 제압하려니까 너무 빡센 거야. 진짜 뭐도 제대로 안 되고 그냥 뺑뺑이나 돌고 있었던 거지. 그래서 결국 독일은 소련이랑 맺었던 독소 불가침 조약을 깨고 소련을 쳐들어가기로 합니다. 그 말은 뭐야? 또 제1차 세계대전 마냥 양대 전선이 돼버린 거죠. 그럼 이 상황이면 어떡해? 그냥 핵이고 뭐고 공장이고 연구소고 일단 지금 전쟁에 필요한 물자를 먼저 만들어야 하는 상황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아니 당시에 독일이 연구 2개조차 못할 정도로 가난했어? 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분명 있으실 텐데요. 이 핵 개발을 하는 데에는 여러분들이 상상하는 것 이상의 물자, 인력, 자본들이 들어갔습니다. 실제로 아까 미국이 진행했다는 맨해튼 프로젝트에 대입을 해서 한번 정리를 해보면 무려 1년 동안 약 13만 명, 그리고 자본은 당시 돈으로 20억 달러, 그러니까 현재 가치로 환산해보면 한화 약 300조에 달하는 금액이 들었다고 하죠. 진짜 미친 겁니다 이건. insane. 요런 연구였는데 당시 양대 전선을 유지하고 있던 독일이 이걸 감당할 수 있었겠냐고. 그냥 포기해버린 거야. 개뻘짓을 하는 동안에 미국은 실험에 성공을 했고 핵무기를 먼저 선점하게 됩니다. 자 이제 역대급 무기 핵무기가 생겼잖아. 그럼 이 무기 테스트를 해야 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미국은 한창 고민을 하고 있었는데 그때 이제 일본이 가미카제나 바다랑 하면서 요 지랄을 하고 있었던 거야. 그래서 이 미국이 결국 스바 니네 존나 질려 너네 선물이나 받고 꺼져라 하며 히로시마의 원자 폭탄 리틀보이를 선물하게 되죠. 자 근데 왜 하필 히로시마였을까요? 그 이유는 바로 사다리 타기에서 히로시마가 나와서 뭐 이런 건 아니었고 과거 미국이 진행했던 도쿄 대공습에서 피해를 받지 않았던 곳이 바로 히로시마였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핵폭탄의 위력을 전 세계에 선보이기 위해 너무 제격이었던 거지 히로시마가. 그렇게 선정된 히로시마로 리틀보이가 떨어졌고 핵폭탄은 히로시마 전역을 처참하게 파괴하게 되죠. 실제로 이 위력이 얼마나 대단했냐면은 1945년 8월 6일 떨어진 리틀보이로 1945년 말까지 약 14만 명이 사망했을 정도의 위력이었죠. 네, 잘못 들으신 거 아니고요. 14만 명이요. 그걸 진짜 거의 라이브 그 자체로 본 전 세계는 야 스바 저게 뭐냐? 진짜 미친 거 만들어 왔네 미국 코쟁이 놈들. 요런 반응들로 덮이게 되었고 공포에 떨게 되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이제 트루먼 대통령이 말도 안 되는 공포선언을 추가로 하게 됩니다. 저희는 일본에다가 핵폭탄을 투하했습니다. 다들 잘 보셨죠? 자 근데 이제 가장 놀라운 게 뭐다? 바로 요게 더 있다. 그러니까 다들 미국 아래 무릎 꿇고 말들 잘 들어요. 오케이? 일본 아새끼들을 하루빨리 항복하고. 네 진짜 아무리 그때 일본이라도 이건 뭐 어떻게 개길 수가 없잖아요. 결국 일본은 항복을 하고 마는데요. 늦개뿔 진짜 미친 깡으로 지배되어 있던 일본은 결국 항복을 하지 않고 건너서는 안 되는 강을 건너게 됩니다. 저 일왕님 지금이라도 그냥 독일자 받고 미국한테 존나 빌죠. 이거 안 그러면 저희가 지도에서 지워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아니 맞아 맞기는 한데 지금 우리가 독일자 박으면 이거 미국이 존나 말도 안 되는 조건 들고 온다 됐으네. 조금만 존버 타보자 됐으네. 이렇게 나왔다는 거예요. 아니 일단 뭐 둘 다 바라는 게 있고 해야 뭐 딜을 치거나 할 거 아니야. 그렇게 대가리 깨진 일왕의 어거지로 일본은 항복을 안 받고 다시 개기게 되는데요. 자 그러면 이게 어떻게 됐겠어? 아니 저 미친 새끼들 진짜 징하다. 이 스바 진짜 연을 끝내자. 야 하나 더 떨궈버려. 스바 뒤져라 그냥. 요렇게 나와버린 거야 미국이. 그렇게 이후에 나가사키의 두 번째 원자폭탄 펜맨이 폭발을 하고 나서야 일본은 공식적으로 나가사리 항복을 선언하게 됩니다. 이렇게 갑자기 진행된 일본의 항복으로 우리 민족은 35년 동안 이어진 일제강점기가 끝을 알렸고 결국 8.15 광복을 맞이할 수 있게 되었던 것이죠. 자 그런데 독립의 기쁨도 잠시 우리 민족은 독립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준 미국과 소련의 영향 아래 두 개로 나뉘어져 한반도 역사상 최악의 전쟁을 벌이게 되죠. 요 이야기는 또 다른 이야기에서 다루도록 하고 1부, 2부에 이어진 한국 독립의 뒷이야기 시리즈 봐주신 구독자분들께 감사드리며 오늘의 1급 비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또 다른 진실만을 담은 서류 1급 비밀 파일 들고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